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TK 지역을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지역마다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 들어 가지고 아주 대단한 환영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번 대선 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해가지고요 상당한 이 분위기 지지 분위기를 고양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TK 지역을 다시 찾아서 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다시 보여서 많은 환호를 받았고,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달라 이런 또 이 호소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 지방 방문을 통해서요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뭐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는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각 지역, 그러니까 경북 안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상주, 구미, 포항, 경주 주요 도시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내일 대구까지 이어지고 내일 오후 2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를 보면서 늘 선거운동 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얘기한 내용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늘 우선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당선 후에 지역을 찾겠다라고 했던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당선 후 한 달여간의 활동에 대해서 대국민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안동중앙 신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격려 응원해 주시고 열렬하게 지시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뵙게 됐다. 대통령으로 공무 수행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 늦은 시간까지 추운 날씨에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걸 절대 잊지 않고 일하겠다. 그리고 또 상주 풍물시장에서도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늘 선거운동 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지방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린 말씀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미 국가산업 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요 기업들이 많이 돌아와서 과거보다 고도화된 생태가 구미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원인도 잘 생각해서 구미 산단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동 경북 유교문화회관을 방문해서는요 본인이 충남 논산 노성면의 파평윤 씨라는 점을 들면서 저를 노성과 교류가 많았던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선인은요 조선 후기 노성의 명제 윤증과 안동의 퇴계 이황 간의 학문적 교류를 예로 들면서요 노성과 안동 간의 문화적 인문학적 교류가 제게도 이 안동과 경북의 고향과 같은 생각을 주게 만든 게 아닌가 싶다. 이래서 이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이다, 이런 점을 또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마다요 수백 명 또 1000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고요. 특히 풍물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연단에 올라가지고 청중을 향해서 어퍼컷 한번 할까요? 라고 말한 뒤에 몸을 돌려가면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환호하는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오늘 점심에는요 안동 중앙 신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소고기 국밥을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수완박, 이게 가장 뜨거운 현안이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배현진 대변인이 대신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최근에 당선인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로 가름해 달라,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도 위원회에서도 원일이 대변인이 뭐라고 밝혔냐면요, 윤 당선인의 현재 관심은 오로지 민생안전, 경제발전, 튼튼한 안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좀 검수완박에 직접 이 입장문을 내놓지 않는 것은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수한방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이미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는 민생이다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나?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 아니고 당선이네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 대대적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검찰공화국 만들려는 거지,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요 한마디라도 한마디라도 얘기를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총장 때 부패한 판이다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듯이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봐라, 기다렸다는 듯이 또 치고 나올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대통령 당선이기 때문에 민생 안전, 그러죠? 이 튼튼한 안보, 이런 거를 제대로 챙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실질적으로도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 무너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재생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목소리를 내면요, 이거 보나마나 그야말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큰 정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이 국정운영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소수당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왜냐하면 여론전, 홍보전, 선전전에서는요,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러한 여소야대라고 하는 정부의 현 상황, 이 상황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 때문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언급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전국 운영 관련 면에서나 또 첫 정부 출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요, 인수위에서는요, 이 급격한 국가 형사 체계의 변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단체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상장, 최근에 이제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린 사진을 보면 상장이 하나 올렸어요, 박아무개한테.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전략하고 팀브러를 사용하여 사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 해놓고 2022년 4월 4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 컨텐트 대표이사 김건희, 이러한 이 상장 하나를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이 상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텀블러를 하나 오른손으로 들고 있고 왼쪽에는 이 상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인스타에 올리니까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우호적 평가를 많이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현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때 아니게 조민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 비판적 이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조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조롱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부정적 내용, 글을 말씀을 드린다면 딱 개사가 수준이다. 대놓고 조롱하는 거다. 검찰은 사문서 위주로 고소 안 하나, 빨리 수사하라고 메시지 올린 것 아닌가. 표창장은 모든 친구, 인척 다 뒤져야 하는 게 룰이지 않나. 정경심 표창장 판결 조롱하는 것이다. 악마 같다. 야, 이거 정말 이런 비판이 조민 입학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냐면요, 상장을 준 날이 4월 4일이에요. 근데 이 조민 씨 부산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것은 이 이후에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사진, 그리고 고려대학도요, 훨씬 나중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것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4월 4일날 상장을 줬는데 부산대는 5일날 취소 결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조민의 입학 취소를 조롱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루 전날 이 상장을 올렸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려대도 7일날에야 합격이 취소가 됐다. 이미 2월 22일날 허가 취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4월 4일 상장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 바로 모두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TK 지역을 지금 쭉 돌고 있는데, 그야말로 공약 이행 차원에서, 그리고 한 달간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인수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경과에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또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 여권의 친여 이 성향의 매체, 또 친여 커뮤니티에 근거 없는 이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때 아니게 유승민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인데요. 지금 김은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금 상당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뉴스 나오는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가 김은혜 의원이 좀 리드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예비 후보가 말이죠. 지난 7일 날입니다. 좀 며칠 지났는데, 최근에 말이죠. 경기도가 만든 자료예요. 인수위의 전달을 목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경기도 현안 건의다라고 하는 책자, 이게 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들고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책자용 문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왜냐하면 뭐 지난 5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책을 들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인수위에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인수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유승민 예비후보가 어떤 경로를 입수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시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대비 자료인데. 자, 그래서요, 이 경기도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유승민 예비후보가 기자 간담회에서 보여준 책자는 인수위 보고용으로 만든 내부 자료다. 새 정부 정책 과제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 되는 일종의 대외 비에 해당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유 예비 후보가 보여준 책자형 문서는 지난달 31일 인수위에 전달된 자료가 맞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몇 부를 인수해서 인수위 외에 어느 곳에 전달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경기도는 지난 1일 날 낸 보조 자료에서 류인권 도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이 지난 31일 날 인수위를 방문해서 정운천 지역균형발전 특위 부위원장과 김범수 의원을 만나서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 자료를 전달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인수위용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인수위에 전달된 지 불과 딱 5일 만에 유승민 예비 후보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낼 수 있는데, 이 도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자료에 담긴 내용이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수위 보고용 자료가 어떻게 특정 후보 쪽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다. 그러면서요, 유승민 예비 후보가 입수한 자료는 도청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도직과 극소수 핵심 간부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위 물론이고 도청 내부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말이죠,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 현안 건의, 여기에는 뭐 현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 윤석열 당선 공약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공약과 관련된 도의 검토 의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이러한 이 내용으로 추정을 해 본다면, 유승민 예비 후보의 경우에 이 책자 하나 가지고요,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빠르게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공약, 그리고 입장 발표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 공평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난 5일날 경기도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 중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에 GTX 노선 연장, 그리고 신설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는 도중에 인수위에 보고된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이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교통 확보, 교통망을 개선하는 거, GTX 특히 노선 문제,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모든 후보들에게. 그래서 오늘 또 유승민 예비 후보, 그 다음에 김은혜 예비 후보 둘 다 오세훈 시장을
비공개리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 만난 토의 내용도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내용은 자세히는 나누지만 틀림없이 가장 큰 현안이 부동산 문제하고 지금 교통이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바로 이러한 이 책자, 경기도가 만든 책자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부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유승민 예비 후보도 이런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자료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쓸.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